오늘은 올림이 2번 있는 곱셈을 계산해 보아요. 나무 쌓기 한 세트에는 블록이 56개 들어있어요. 그럼 6세트에 든 블록은 모두 몇 개일까요? 식은 어떻게 쓸까요? 56 곱하기 6입니다. 오늘 수학 공부를 하고 나면 이 문제를 거뜬히 풀 수 있어요. 그럼 수학책을 펼쳐볼까요? 수학책 78쪽 주사위 1번. 할아버지 할머니께 드릴 간식으로 한과를 사려고 합니다. 사야 할 한과는 모두 몇 개일까요? 한 봉지에 한과가 몇 개씩 들어있나요? 36개입니다. 한과를 몇 봉지 사려고 하나요? 4봉지를 사려고 합니다. 한과는 모두 몇 개쯤일지 여러분이 어림한 값을 교과서에 먼저 적어보세요. 선생님은 이렇게 어림해 보았어요. 한과가 한 봉지에 36개 들었으니 30으로 어림하고 식은 30 곱하기 4. 3, 4는 12, 약 120개입니다. 만약 40으로 어림하면 식은 40 곱하기 4, 4, 4는 16, 약 160개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120과 160의 중간에 있는 수인 140을 어림값으로 정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어림값은 무엇인가요? 주사위 2번. 주사위 2번 첫 번째 주황색 동그라미에 한과 개수를 구하는 식을 적어봅시다. 36 곱하기 4입니다. 그럼 수 모형으로 먼저 계산해 봅시다. 수 모형으로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수모형 36을 4번 놓고 수모형의 개수를 셉니다. 36 곱하기 4를 수모형으로 나타내 보니 1모형은 모두 몇 개일까요? 6 곱하기 4는 24, 24개입니다. 10모형은 모두 몇 개일까요? 3 곱하기 4는 12, 12개입니다. 1모형 24개를 10모형으로 바꾸어 볼까요? 신모형 2개와 1모형 4개가 됩니다. 10모형은 모두 몇 개일까요? 새로 생긴 10모형 2개를 포함해서 10모형 14개를 100모형으로 바꾸면 100모형 1개와 10모형 4개가 됩니다. 그래서 36 곱하기 4의 수모형은 100모형 1개, 10모형 4개, 1모형 4개입니다. 이 수모형이 나타내는 수는 144입니다. 따라서 한과 4봉지에 담긴 한과는 모두 144개입니다. 어림한 결과와 비교해 볼까요? 선생님의 어림값은 약 140개였습니다. 실제 계산값과 10의 자리까지 같아요. 이제 식으로 계산해 볼까요? 36 곱하기 4를 세로 셈 식으로 적어요. 36과 4를 자리에 맞춰 쓰고 곱셈 기호를 써요. 그리고 36의 30과 6의 4를 곱해요. 6 곱하기 4는 24. 30 곱하기 4는 120. 24와 120을 더한 값은 144입니다. 그래서 36 곱하기 4는 144입니다. 더 간단하게 계산해 봅시다. 1의 자리 6 곱하기 4는 24. 4는 1의 자리에 쓰고 20은 10의 자리로 올리네요. 12자리 3 곱하기 4는 12. 12와 올림했던 1을 더해서 14입니다. 10은 대기 자리로 올림하지 않고 바로 답자리에 14를 써요. 이 곱셈 방법을 기억하며 연습 문제를 풀어봅시다. 일시정지를 한 후 수학책 79쪽 주사위 4번과 5번을 먼저 풀어보세요. 자기 힘으로 직접 풀어야 곱셈을 잘할 수 있어요. 다 풀고 난 후 선생님의 풀이를 봐주세요.
이제 선생님과 같이 답과 풀이 과정을 확인해 봅시다. 수학책 79쪽 주사위 4번. 62 곱하기 7, 2, 7은 14. 1의 자리에 4를 쓰고 10은 올리네요. 6, 7은 42. 42와 올림했던 1을 더해서 43입니다. 10의 자리에 3을 쓰고 100이 자리에 40을 올림을 해야 하지만 더 이상 계산 순서가 없으니 바로 답 자리에 43을 써요. 그래서 답은 434입니다. 53 곱하기 6, 3, 6은 18. 2의 자리에 8을 쓰고 10은 올리네요. 5 곱하기 6은 30. 30과 올림했던 1을 더해서 31을 바로 답자리에 써요. 그래서 답은 318입니다. 27 곱하기 5, 27을 20과 7로 나누어 5와 곱해요. 이 5는 10. 그래서 100 더하기 7 곱하기 5는 35. 100 더하기 35는 135. 27 곱하기 5는 135입니다. 47 곱하기 4, 47을 40과 7로 나누어 4와 곱해요. 4, 4는 16이니 40 곱하기 4는 160. 1 더하기 7 곱하기 4는 28. 160 더하기 28은 188. 47 곱하기 4는 188입니다. 수학책 79쪽 주사위 5번.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송편을 만들어 이웃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송편을 25개씩 9상자에 담았습니다. 송편은 모두 몇 개일까요? 송편 개수를 구하는 식을 적어봅시다. 25 곱하기 9입니다. 세로 셈으로 계산해요. 5, 9는 45. 5는 1의 자리에 쓰고 40은 올리네요. 2, 9는 18. 18에 올림했던 4를 더해서 22. 그래서 25 곱하기 9는 225입니다. 송편은 모두 225개입니다. 이제 수학 익힘책 54, 55쪽을 풀어봅시다. 영상은 일시정지를 한 후 먼저 풀어보세요. 자기 힘으로 직접 풀어야 곱셈을 잘할 수 있어요. 다 풀고 난 후 선생님의 풀이를 봐주세요. 수학 익힘책 54, 55쪽을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수익책 54쪽 1번. 23 곱하기 5의 계산 과정을 수모형으로 나타냈습니다. 23을 수모형으로 나타내면 10모형 2개와 1모형 3개입니다. 1모형의 수를 곱셈식으로 나타내면 3 곱하기 5는 15개입니다. 여기서 1모형 10개를 10모형 1개로 바꿔서 10모형 1개와 1모형 5개입니다. 10모형의 수를 곱셈식으로 나타내면 2 곱하기 5는 10, 10개입니다. 10모형 10개와 새로 생긴 10모형 1개를 더해서 10모형은 모두 11개입니다. 10모형 10개는 100모형 1개로 바꾸어요. 그래서 23 곱하기 5를 수모형으로 나타내면 100모형 1개, 10모형 1개, 1모형 5개입니다. 23 곱하기 5는 115입니다. 2번. 토마토가 한 상자에 24개씩 5상자 있습니다. 토마토가 모두 몇 개인지 구하는 식을 완성해 봅시다. 24 곱하기 5입니다. 가로셈 그대로 계산해요. 4, 5는 20, 0은 1이 자리에 쓰고 20은 올리네요. 2 곱하기 5는 10, 10과 올림했던 1을 더해서 12, 24 곱하기 5는 120입니다. 토마토는 모두 120개입니다. 3번. 세로셈입니다. 35 곱하기 3, 5, 3은 15. 1의 자리에 5를 쓰고 10은 올리네요. 3, 3은 9.
9와 올림했던 1을 더해서 10입니다. 35 곱하기 3은 105입니다. 48 곱하기 4. 84는 32. 1의 자리에 1을 쓰고 30은 올림해요. 44는 16. 16과 올림했던 3을 더해서 19입니다. 48 곱하기 4는 192입니다. 57 곱하기 5. 7, 5는 35. 1의 자리에 5를 쓰고 30은 올림해요. 5는 25. 25와 올림했던 3을 더해서 28입니다. 57 곱하기 5는 285입니다. 69 곱하기 6. 9, 6은 54. 1의 자리에 4를 쓰고 50은 올림해요. 6, 6은 36. 36과 올림했던 5를 더해서 41입니다. 69 곱하기 6은 414입니다. 4번, 식 완성하기입니다. 1의 자리부터 차근차근 풀어봅시다. 6 곱하기 3은 18. 1의 자리에 8을 쓰고 10은 올림해요. 빈칸 곱하기 3에 올림했던 1을 더해서 13. 올림했던 1을 빼면 빈칸 곱하기 3은 12. 그래서 빈칸은 4입니다. 43 곱하기 빈칸은 172입니다. 1의 자리 3 곱하기 빈칸을 쓸 때 계산각 1의 자리 수는 이어야 해요. 빈칸에 들어갈 수는 곱셈 99 3단을 외워보면 3, 4는 12, 인 경우만 1의 자리에 2가 있어요. 그래서 빈칸은 4입니다. 43 곱하기 4를 계산해서 확인해 보아요. 3, 4는 12, 10은 올림해요. 4, 4는 16, 올림했던 1과 더하면 17입니다. 깜짝 문제. 3단원 나눗셈 내용을 묻는 문제예요. 아직 안 배웠으니 넘어가겠습니다. 5번, 수진이네 학교 3학년은 한 반에 26명씩 6개 반이 있습니다. 수진이네 학교 3학년 학생은 모두 몇 명일까요? 식을 세워봅시다. 26 곱하기 6입니다. 가롯은 그대로 계산해요. 6, 6은 36. 1의 자리에 6을 쓰고 30은 올림해요. 2, 6은 12. 12와 올림했던 3을 더해서 15. 26 곱하기 6은 156입니다. 수진이네 학교 3학년 학생은 156명입니다. 6번,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수를 모두 찾아 쓰고 그 이유를 적어봅시다. 왼쪽 수가 더 커야 해요. 왼쪽 수를 계산해 보아요. 54 곱하기 3. 세로셈으로 계산해요. 4, 3은 12. 1의 자리에 1을 쓰고 10은 올림해요. 5, 3은 15. 15와 올림했던 1을 더해서 16. 54 곱하기 3는 162입니다. 그럼 부등호 오른쪽 수 27 곱하기 빈칸의 값은 162보다 작아야 해요. 빈칸의 수를 순서대로 넣어 계산해 보아요. 27 곱하기 0은 0입니다. 그래서 빈칸에 0이 들어갈 수 있어요. 27 곱하기 1은 27입니다. 그래서 빈칸에 1이 들어갈 수 있어요. 27 곱하기 2는 54입니다. 162보다 한참 작아요. 그럼 숫자를 높여서 빈칸에 7을 넣어 계산해 볼게요. 27 곱하기 7. 77은 49. 1의 자리에 9를 쓰고 40은 올림해요. 27은 14. 14와 올림했던 4를 더해서 18. 27 곱하기 7은 189입니다. 189는 162보다 커요. 그래서 7은 빈칸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럼 6을 빈칸에 넣어 계산해 봅시다. 27 곱하기 6. 7, 6은 42. 1의 자리에 1을 쓰고 40은 올림해요. 2, 6은 12. 12와 올림했던 4를 더해서 16. 27 곱하기 6은 162입니다. 그럼 6은 빈칸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빈칸에 6을 넣으면 오른쪽 수와 왼쪽 수 모두 162로 같기 때문입니다. 빈칸에 5는 들어갈 수 있을까요? 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27 곱하기 6은 162이니 6보다 작은 5를 곱하면 당연히 162보다 작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수는 0부터 5까지입니다. 문제의 답은 맞췄는데 설명을 쓰는 게 어려운 친구가 있다면 이 내용을 참고하세요. 부등호의 왼쪽 수는 54 곱하기 3은 162입니다. 빈칸에 6을 넣으면 27 곱하기 6은 161. 7을 넣으면 27 곱하기 7은 189입니다. 그래서 빈칸에 들어갈 수는 6보다 작아야 합니다. 정답은 0, 1, 2, 3, 4, 5입니다. 마지막 문제가 조금 어려웠지요? 이해가 되지 않는 친구들은 이 문제를 처음 본다 생각하고 다시 풀어보세요.